안녕하세요. 김달진과 한국아트코리아 방송이 함께 진행하는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 오늘 4월 12일 우리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예화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화랑 1978년도에 인사동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일찍이 82년도에 신사동으로 이사를 왔다가 그 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예화랑을 또 이야기하자면 2019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이 된 예화랑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미래유산에 이렇게 선정이 된 거는 일종의 예화랑이라는 어떤 브랜드, 이것이 서울시에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의 서울의 미래유산으로서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또 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예화랑을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그런 화랑입니다. 네, 제가 지금 예화랑에 왔는데요. 예화랑이 지금 45주년, 우리 이번 45주년 맞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김방은 대표가 밤하늘의 별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사실 대학이 어려운 근대 작가들 주옥 같은 작품을 1, 2, 3층에 모아서 보여줘가지고 좀 장안의 화제고요. 더군다나 요번에 애할아버지 이완석 선생님에 대한 그동안에 좀 숨겨졌던, 또 많이 안 알려졌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시로 이렇게 기획이 됐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45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사실 재작년부터 외할아버지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충남문화재단이라는 데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 포스터 같은 걸 하나 이제 여쭤보면서 이게 외할아버지께 맞냐 확인을 좀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몰랐어요. 그 작품이 저희 외할아버지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외삼촌한테 찾아가서 여쭤보고 이제 외삼촌이 맞다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외할아버지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외할아버지가 그리셨던 작품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제가 그거를 찾기 시작하면서 자료를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1년 반 정도 동안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의 뿌리, 또 현대미술, 현대산업미술의 뿌리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1년 반 넘게 2년 정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외할아버지를 찾다 보면 어떤 우리 현대미술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예화랑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서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화랑 초기에 엄마가 이제 열었던 그 전시들을 찾아보니까 그 정말 그 동양화, 어떤 분 서화 시대에서 서양화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열었던 전시가 모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45주년을 하면서 제가 그때 분들을 한번 다시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전시 네네. 몇 작가에 몇 점이 나왔죠? 이번 전시는 지금 서양화가는 21분 나와 계시고요. 21분에 한 50여 점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기억했던 사진가가 계세요. 그래서 임흥식 선생님의 사진이 3층에 또 12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근대 작가들의 22분, 서양화가 21분, 그다음에 사진가 1분 해서 22분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기 보여주고 있는 오지호 선생님의 대표작이라고 하시는 가타, 네. 굉장히 예화랑하고 인연이 깊었던 이런 작품인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오지호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자 공부 안 하면 매일 오지호 선생님한테 혼난다고 너 맨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오지호 선생님이랑 한자랑 무슨 관련이 있지 어릴 땐 그랬는데 나중에 굉장히 한자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는 걸 제가 사실 커서 알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존경했는지를 또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서 깨닫게 돼요. 예. 많이 잊혀졌다가 뭐 절필의 시대에서도 이렇게 했었던 우리 임근원 선생님, 또 뭐 그 자제분 임덕진 선생님 또 아버지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임근원 선생님하고는 또
이완석 선생님하고도 또 인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임구동 선생님은 제가 찾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신문에 네. 임구동 선생님 기사가 이제 크게 났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너무 저희 외할아버지랑 일치되는 행보를 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30년대, 40년대에 광고를 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명륜동에 사셨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아, 이분은 저희 외할아버지를 같은 시대 모르실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글 쓴 분을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글을 이제 그 근대 미술 많이 공부하시고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는 김인혜 선생님이 쓰셨는데, 그래서 김인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인혜 선생님이 임근호 선생님이 이완석 할아버지를 아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임근호 선생님 연락처를 받아서 임근호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더니 저희 갤러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석이 아저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기억하셨던 저희 외할아버지 모습을 저한테 이제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임근호 선생님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희가 요번 이제 근대미술전에 임근호 선생님 꼭 초대해서 같이 전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작품이 6점, 아니 6점이 아니죠. 지금 이 2점에다가 6점에 또 작품이 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 작품들은 선생님이 중국에서 중국에 계시면서 이제 그리셨던 이게 자금성 풍경 모습이세요. 네,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작품은 우리 이준 선생님 작품인데요. 이준 선생님 뭐 이화여대 교수, 나중에 뭐 예술원 회원, 그리고 최근에 2021년에 타계를 했죠. 네. 처음에 뭐 피에로라든지 이런 구상 작품을 그리다 나중에 이런 또 추상으로 넘어갔는데, 이 작품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 작품은 이준 선생님의 피에로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굉장히 독특한 재질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골판지로 이거를 붙여가면서 이제 마치 콜라주 작업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위에 또 그 유화로 그림을 그리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 분들이 이 피에로를 주제로 초상화를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에로라는 그때의 시대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화상 모습 또한 이 골판지화로 그렸다는 아주 굉장히 그 독특하면서도 귀한 작품입니다. 선생님 이거 뭐 말년에 추상 작품 같은데요. 요거는 75년.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말년은 아니죠. 이제 기에 이런 추상을 이 시절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은 굉장히 자기가 추상의 길을 가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셨고, 끝까지 이제 추상화를 이제 하셨던 분이시죠. 우리 추상 중에서도 좀 나중에 더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가셨던 이준 선생님의 75년도에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이 심향이네요. 마음의 어떤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상화 작품. 여러분 많이 눈여겨봐 주세요. 네, 여기 이제 보여주는 작품 우리 뭐 윤중식 선생님, 뭐 석양의 작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윤중식 선생님의 3점의 작품이 걸려 있는데요. 이제 윤중식 선생님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정말 마음속 깊이 아주 간직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직접 아주 그 이북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피난 과정을 그리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피난 과정의 그 전쟁화를 또 종이의 수채화로 그린 게 아주 이분의 정말 역작으로 지금 남아져 있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평화, 그리고 인류애가 담아져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 역시 그 어떠한 가을의 그 석양의 모습을 아주 이 비둘기들이 평화롭게 날르고 있는 이런 작품이 사실 항상 본인이 마음속에 열망했던, 그렸던 모습이 이 작품에 아주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김명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윤중식 선생님의 한국 전쟁 때 그림, 그걸 아드님 윤대경 선생이 글을 써가지고 최근에 또 책이 나왔어요. 맞아요.
산 역사, 네. 아이들의 어떤 교과서적인 네. 이런 거를 담고 있는 참 중요하신 분이죠. 네, 네. 아주 정말 좋은 네. 네, 대가십니다. 여기 지금 예화랑 3층인데요. 저는 이번 전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54년도면 사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던 참 어려운 시절인데 그 당시 천일백화점 화랑에서 대한미술협회하고 서울시민사 주최로 그때 타계했던 철마, 김중현, 서산, 구본웅, 이인성 세 사람의 전시가 열려서 이 팸플렛을 이제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 사민년에 대한 포스터를 처음 보게 됐고요. 또 관련된 이런 사진, 정말 우리 근대 미술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필요한 이런 것들이 여기 전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셔요. 네,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사진들은요, 네. 1954년에 종로 사가에서 있었던 천일백화점의 옥상이에요. 네. 옥상과 이제 전시장. 그랬는데, 그때 이제 54년도에, 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저희 이제 그 이완석 외할아버지께서 미술 상설 진열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항상 오면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던 게 굉장히 그 염원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7월 달에 만드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시로서 6.25 때 돌아가신 분들.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아주 자기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6.25 때 돌아가셨던 김중현, 구본웅, 이인성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네. 그 추모전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유작전을 가질 때의 모습인데요. 네. 이 사진을 제가 그 외할아버지를 찾는 그 과정에 그 이 유족들 중에 한 분인 이인성 선생님 아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서 혹시 그때 사진이나 자료가 없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다 이거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인성 선생님의 그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 이걸 다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저한테 주셨고, 네. 이제 저도 이걸 보고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열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네. 그 유작전에 대한 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글과 이 사진들이 너무 신기하게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종우 선생님이 네. 개회사를 하고, 이종우? 네네, 이종우 선생님이 예, 개회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이동 선생님이 추도식을 하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기 도상봉 선생님이 네. 작가들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는 글이 나오는데 네.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네. 여기 이제 구본준 선생님이라는 분이 구본웅 선생님의 가족 대표로 유족 대표로 또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게 이 사진과 너무 일치를 해서 네. 저도 아 이런 사진을 남겨놓은 분이 네. 다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 사진들을 남기셨구나. 네. 그거를 이제 다 알게 됐고 그리고 저희 요번 전시 오프닝 때 네. 이제 유족분들 이인성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이채원 선생님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구본웅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인 구상모 선생님 네. 그리고 또 김중현 선생님의 따님 김명성 선생님까지 그분들 살아계셨었어요. 네네네네. 다 저희 전시장에 오셔서 같이 오프닝도 했고 같이 기자간담회도 했어요. 그래서 저로서도 예화랑 45주년을 맞으면서 저희 예화랑의 어떻게 보면 뿌리를 찾는 예,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우리 여기 전시에 나온 네. 작가들의 정말 이 흑백 사진? 네.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전이죠? 여기는? 지금 이 시절에 미술가들을 기억해서 사진으로 남겨놓은 분이 계세요. 네. 임응식 선생님이시라고 예. 이 시절을 같이 사셨고 네. 임응식 선생님도 1912년생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절을 이분들이랑 다 같이 지내면서 이분들을 사진에 담아서 남겨놓으신 분이 바로 이제 임응식 선생님인데 네. 여기에 있는 이 사진들은 임응식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본인이 직접 프린트아웃한 그러한 이제 사진들을 지금 손자분께서 요번 전시에 이제 내주셨죠. 네. 네, 여기가 대할아버지 이완성 선생님 작품인데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에서 있었던 모던 디자인의 어떤 대표 작가로서 이완석 선생님의 많은 작품들이 보여졌는데요. 이 이완석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 그 이완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30년대에 일제시대에 천일제약이라는 데서 도안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천일제약에서 도안 담당을 하면서 이제 천일제약, 약에 관련된 이제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양강장수라 그래가지고 그 사슴 뿌리, 녹용이죠. 그러니까 녹용을 이용한 약에 대한 이제 광고 디자인을 하시고 이게 전차에 붙었던 광고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들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해방이 되시고는 많은 또 이제 디자인 활동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건설 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산업미술가, 미술가로서 문화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포스터 작품들을 남기시면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막 이제 해방이 되고 국가 건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미술가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농업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왕관, 네네네네. 그리고 왕관,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켰던 이순신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포스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50년대 6.25가 나기 바로 전날 포스터도 있어요. 발레. 예, 이게 이제 국립발레단, 이제 그날 발레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국립극장에서 하는 이게 인어공주를 주제로 한 그러한 이제 포스터인데요.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포스터예요, 사실은. 이게 6월 24일, 그러니까 6.25가 나기 전날 이제 막을 올렸던 그런 이제 극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보니까 실제 이건 했대요. 이건 이제 하고 25일 날 전쟁이 난 이후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포스터는 6월 29일이기 때문에 못 열렸죠. 전쟁이 난 이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원식 선생님이라고 서울예고를 만드신 이제 분이신데 임원식 선생님이 이제 미국으로 아마 유학을 가시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도미 환송음악회 포스터였는데, 예, 이제 그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완석 분이 이제 포스터로 그리신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백이의 현대미술적, 백이는 이제 벨기에 한문이 이제 백이인데 52년도 사실 전쟁 중에 덕수궁미술관에서 이런 전시가 열렸다는 건 일반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전시에 대한 제가 이제 팸플릿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이제 포스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아카이브라는 것이 정말 어떤 미술에 대한 역사를 증명해주고 퍼즐식으로 맞추어주고 그러면서 했는데 또 아까 보니까 요 앞에서 이완석 선생님이 찍은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포스터는 이완석 선생님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미쳐지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오늘 너무 정말 이거 좋은 전시다. 전시가 언제까지죠? 저희가 5월 4일까지 해요. 5월 4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놓치지 말고 예화랑에 이 전시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미술사적인 이런 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해주십시오. 전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가지고 있는 이거 김인승. 어린거 김기승? 네. 김기승? 김기승. 우리 지금 전시하고 있어. 아, 그래요? 한 작품, 15점 작품 전시하는데 의석권이라고 이규일 선생님과 의석이었었어. 이구열 선생님? 이규일? 잡지, 그 기자? 이규일? 의석권. 네네네.